안녕하세요. 주식조아입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서 뭐 이동평균선이나 볼린저 밴드 이런 차트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그런 차트 분석에 이어서 오늘은 매물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나라 사람들은 그렇죠. 저는 이제 나는 이 가격의 주식을 매수했거나 또 하려고 하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 주식을 혹시 얼마나 지금 가격대에 샀을까라는 것들을 이제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이제 매물대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가격대를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분석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이제 좀 어떻게 다시 그 지표를 선택하는지를 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네이버에서 이렇게 삼성전자에 들어갔고요. 이제 삼성전자에 보시면 차트 형식이나 뭐 오버레이 이렇게 보조지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차트 형식에서는 지난번에 캔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제 오버레이에 보시면 이제 이동평균선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지난번에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동평균선이 나오죠. 이제 볼린저 밴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볼린저 밴드도 나오게 되고요. 근데 요번에 설명드릴 영상은 매물 분석도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매물 분석도를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버레이에서 이제 매물 분석도를 이제 체크하시면 이렇게 지금 매물 분석도가 뜨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매물 분석대를 이제 선택하는 방법은 해석하는 방법은 뭐냐라고 하면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매물 분석도를 일봉으로 놓고 여기가 뭐 2019년 7월이죠. 2019년 7월부터 현재까지 이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이 기간 동안에 매수한 사람들의 가격 분포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5만 원을 조금 상회하는 지금 요 그래프가 지금 여기 보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18% 정도가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5만 원 정도 대 가격에 이제 18% 정도의 이 지금 막대가 그 가격대에 산 사람의 퍼센테이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제 보시면 18%가 정도가 샀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다음 봉이 요거랑 요 두 개인데 이제 5만 원보다 조금 위의 가격대에서 한 12% 정도, 이제 5만 원대보다 조금 낮은 가격대에서 또 12% 정도의 11% 정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매수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기간을 제가 이렇게 좀 늘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늘리면 이제 가격대가 달라지죠. 당연하죠. 이제 기간이 아까 전에는 뭐 여기였지만 기간이 이렇게 늘어나면 이런 매물 분석 때도 지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매물 분석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아셔야 될 게 있는데요. 제가 그림판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 매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뭐 다른 매물대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이 가격대의 매물대가 이제 가장 독보적인 매물대라고 생각하고 이 매물대가 형성되었을 때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매물대 밑에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이제 매물대가 여기 있는데 이제 우리 주가는 매물대보다 밑게 돼 있죠. 물론 그럼 여기 매물대가 이렇게 있다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가격이 이 가격대에 샀으니까 뭐 그 전에는 가격이 더 높았겠죠. 높았다가 이렇게 하락을 해서 이렇게 돼 있고 매물대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을 건데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떨까요? 사람들은 다 요 가격대에 샀는데 요 가격대가 예를 들어서 뭐 1,000원이다. 1,000원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1,000원 정도의 가격대에 많은 사람들이 샀는데 지금 가격은 이제 뭐 이게 800원 정도 된다고 하면은 더 낮은 가격대에 있겠죠. 그러면은 이런 기간이 오래 길어질수록 사람들의 심리는 어떨까요? 아, 이게 본전만 오면 팔자, 이렇지 않을까요, 심정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물대의 가장 기본적인 해석은 가장 큰 매물대 밑에 있을 때는 그리고 밑에 있는 기간이 길수록,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가 만약에
잠깐 이렇게 매물대 밑으로 하락했다가 이제 돌파를 하는 경우는 아니겠죠. 근데 요 기간이 예를 들어서 좀 길다, 몇 개월 이상을 된다, 라고 하면은 또 이제 한국인들이 대부분의 개미분들이 투자하실 때 이제 좀 길게 오래 못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본전만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1,000원 근처에 본전만 오면 팔겠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팔 거니까 물론 안 파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제 파는 사람이 많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상승을 해도 이제 여기서 파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해서 매물대 아래에 주가가 있고 그 주가가 좀 오래 정도 횡보하거나 그렇게 되면 이 매물대는 저항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전 오면 사람들이 팔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항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상승을 했다고 칩시다. 상승을 해서 이렇게 오랜 기간 이제 이건 하락했을 때인데 이렇게 상승을 해서 매물대가 1,000원인데 이제 1,100원에 이렇게 이렇게 위의 가격에서 오랫동안 횡보를 하게 된다면 이거는 저항이 아니라 지지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내가 1,000원에 본전 1,000원이 사람 가격을 샀는데 1,100원에 정도 사서 한 10% 정도 이득이 났습니다. 10%에서 20% 정도 이득이 났는데 이렇게 다시 본전이 오면 이때 사람들이 팔까요? 내가 10% 20% 정도 계속 이득이 난 때도 안 팔았는데 이때도 안 팔죠. 그래서 이렇게 지지로 작용을 해서 이제 올라간다는 이런 이론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시는 데 있어서 이제 기간이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저항대가 이 기간을 2019년 7월부터 지금 일봉으로 해서 보시면 이 저항대가 얼마죠? 이제 5만 원이죠. 5만 원인 저항대고 5만 원이 저항대고 이제 5만 원보다 더 위에 가격이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더 5만 원까지 하락을 하지 않고 이렇게 지지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일봉을 이렇게 더 기간을 늘려보면 아까 전에는 5만 원이었던 지지선이 내려왔죠. 4만 5천 원 정도로 내려와서 그럼 이 가격대는 또 이제 더 내려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주봉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일봉을 늘리는 거랑 주봉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는데 주봉으로 보게 되면 비슷하죠. 이렇게 하고 그럼 월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으로 보면은 또 이렇게 2011년도부터 이제 크게 나와서 이제 5만 원 정도의 이번에는 가격대가 이렇게 형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지금 범위를 조절하고 있거든요. 기간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이 매물대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런 기간 선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한 가지만 더 볼까요? 현대차 정도만 한번 더 보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차트를 보시면 뭐 아까 대충 삼성전자를 봤을 때는 이제 5만 원대의 가격이 매물대였죠. 그러면 여기는 보시면 일봉으로 봤을 때는 뭐 12만 원 정도의 가격이 매물대죠. 뭐 이거를 뭐 지금 그렇고 이제 주봉으로 봤을 때도 뭐 12만 원 이것도 여기도 보시면은 일봉으로 봤을 때 는 이렇게 하락 패턴이었고 주봉으로 봤을 때는 이제 또 횡보 패턴이죠. 횡보 패턴이고 이제 월봉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매물대가 컴퓨터가 제 에러가 나네요. 그래서 조금 올라온 가격대인 14만원에 이렇게 형성을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저는 투자를 하면서 매물대를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이론적인 얘기고 또 이거는 솔직히 이 기간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매물대를 보거나 하진 않는데 뭐 이동평균선이나 이런 것들은 좀 볼린저 밴드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설정을 하고 참고용으로 보긴 하는데 매물대는 이제 잘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하루에 그래도 개념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듣고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매물대에 대한 영상을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는 RSI를 한번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